하태경, 서병수, 김기현 사퇴 요구, 여주류 지나가는 소나기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저희 지금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같이 볼까요? 네. 하태경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쇄신 대상 1순위가 김기현 대표다. 불출마로도 부족하다. 사퇴만이 답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좀비 정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병수 의원 중진입니다. 서병수 의원 뭐라고 했느냐. 이 꼴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필패다. 나비의 날개짓이 아니다. 이미 이거는 태풍이다. 네. 상당히 지금 백척간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주류에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류 친윤계죠. 박대출 의원. 선거는 전쟁인데 총구는 적을 겨녀야지 왜 대안 없이 지도부를 겨냥하느냐. 이건 필패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승수 의원. 초선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냈어요. 큰 전투가 목전에 있는데 내부 총질이 황당하다. 지도부 믿고 단합해야 된다. 이건 박대출 의원이랑 상당히 좀 이백을 같이 하는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퇴해야 된다. 내부 총질하는 거냐. 지금 전쟁 앞두고 양쪽에 완전히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양금희 의원님, 네. 실제 내부 분위기가 저희가 지금 둘 의견을 소개했기 때문에 팽팽한 걸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 내부 분위기의 주류, 전반적인 대세는 어떤 의견인 겁니까? 대세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네. 대안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사실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보수는 사실 분열로 망했고 그다음에 진보는 부패로 망했다라고 하는 게 내용들이 저희가 늘 듣는 말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 갈 때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왜 더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지도부보다 비대위가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 체제로 갈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혁신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대안이 없지 않냐. 비대위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원규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고요. 그렇다면 아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리스크 플랜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반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도 패착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은 죄송하지만 정치의 기본 상식으로 봤을 때 이제 사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참패하셨죠. 네. 혁신의 안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셨어요. 이후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이미 기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김기현 대표의 사퇴나 용퇴에 대해서 요구하는 네. 이런 중진이나 그리고 험지 출마를 예고한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는 네.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대출 의원이시라든지 그 네. 안에서 이 내부 총질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거가 전쟁인데요. 전쟁의 적은 국민의힘은 적은 국민의힘으로 봐야죠. 그리고 자기 쇄신을 하는 드라마를 보여줘야지 그 서사로 그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이 모이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내부 총질만 멈추라고 하는 이러한 안이한 태도 앞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 자체도 그게 문제 아니겠느냐. 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 것이냐라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뭐 얘기가 좀 갈린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부 분위기는 그래도 비대위 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대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 나왔었죠. 총선 정부 견제 53%, 정부 지원 필요가 40%입니다. 이 얘기가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과 8일 그 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과반이에요. 네. 근데 요 비슷한 조사가 사실 요 며칠 전에나 지난 8일 금요일에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같이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똑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는 35대 51이죠. 요건 지난 8일 날 나온 건데 16%포인트 차.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 일면 그 뒤에 이 있었던 조사는 40% 53%입니다. 13%포인트 차입니다. 물론
비슷합니다. 근데 16%포인트에서 지금 13%포인트로 좀 약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10%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견제가 훨씬 의견이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내일 총선에서 어느 당 뽑을 겁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놓고 물어봐요. 그럼 내년에 총선에 누구 뽑으실 겁니까? 라는 것도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땐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후보한테 투표할 것 같다가 36,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할 것 같다가 39입니다. 3%포인트밖에 안 돼. 이러면 오차범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 이제 당에 대한 거하고요. 아까 이제 정부 견제는 용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크다고 보고 부정평가, 긍정평가 나오잖아요. 네. 용산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긍정평가는 30% 후반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차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분리할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현 지도부가 네. 투표 의향을 물어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네. 당에 대해서는. 아마 그걸 위안을 삼고 아마 굉장히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총선에 가면 정부 견제냐 아니냐, 정부 심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여주류에서 지나가는 소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아주 무사안이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 뭐 지난주에도 뭐 한 6석밖에 못 가져간다 뭐 네. 그런 조사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여론조사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어렵다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서 의아심이 들고 아마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황골탈퇴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 강서구 선거 이후에 네.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혁신위에서만 좀 하다가 그냥 마른 모양새. 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데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위기가 되는 거고 아마 조만간에 뭐 당 자체에서도 뭐 이런 순서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긴 어렵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어느 당 후보를 뽑으실 겁니까? 라는 요 질문 지역만 좀 따로 떼서 봤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수도권 부분인 거죠. 수도권. 서울을 보면 민주당 후보 찍겠습니다가 41, 국민의힘 후보가 33입니다. 경기 인천은 민주당 후보 41, 국민의힘 후보 33. 7%포인트 차고요. 여긴 8%포인트 차입니다. 이거는 오차 범위 밖의 현격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라고 지금 이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신현영 의원님. 이런 지표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꽃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마냥 방심할 수는 없고 120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민주당은 긴장하고 제대로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그리고 2년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냉정한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정권 탓을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의 탓을 했고요. 또 이념 전쟁을 하면서 또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바꿔라, 민생을 살려라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김건희 리스크, 특검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될 것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욱더 단결하고 또 앞으로의 안정적인 제1당으로서의 그런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수도권에서 7%포인트, 8%포인트 차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고삐를 더 계속 쥐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실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총선 앞 여당 구심력이 무너졌다. 구심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도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구심력 지도부 거센 사퇴론에도 버티는 김기현 체제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도부가 구심력을 잃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김기현 체제 믿는 구석. 이 믿는 구석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를 볼까요? 교체하기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아까 양금희 의원님 말씀하셨죠. 비대위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과 지금 회동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 이탈표 단속 해석.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다른 계속 특검법들이 계속 나올 텐데 관련해서 이거 이탈표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체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경향신문의 지금 해석이에요. 양 의원님. 이런 해석. 김기현 대표가 믿는 구석인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기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특검 때문에 다 늦추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사실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한 언론에서 저희가 공관위의 발족을 좀 늦게 하려고 한다라는 언론이 나오니까 바로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당회라든지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뉴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김기현 당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혁신위에서 올라온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걸 직접 발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챙겨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제일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정부 견제가 53%고 지원을 하겠다는 게 40%잖아요. 저도 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발족시키고 나면 그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께 내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국정을 이끌어가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정책을 제대로 내놓느냐 하는 그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높게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또 신현영 의원님은 아니다. 뽑았는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견제하는 데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느냐. 양쪽에 지금 두 분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계십니다. 네. 지금 김기현 체제 믿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요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양금희 의원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아까 공관위 말씀을 하셨죠. 요겁니다. 비윤계 공격받는 김기현 공관위 출범 속도 조절. 네. 공관위 출범을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김 대표는 애초 이달 중순으로 잡았던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점을 이달 말로 연기를 한 걸로 전해졌다. 지도부와 혁신위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관위 조기 출범을 검토했는데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서 시급한 상황은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줄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을 앞둔 국회 상황도 공관위 출범 시기를 미루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 이런 주장도 나왔다라는 요 기사 국민일보죠. 근데 아까 서울신문 일면 다시 볼까요?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28일 연말이죠.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국민의힘에서 18표만 이탈해도 특검법 제2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공관위를 서둘러 출범시켜서 공천 탈락자를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요거는 또 서울신문의 해석입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은 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와요. 김강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28일 날 12월 28일 날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관위를 중순 정도 구성을 하게 되면 네. 그때까지 뭐 공천 탈락자 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어차피 중순에 한다고 그렇죠. 해도. 어차피 1월 정도 가야 하는 거고 네. 또 때는 2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거에서는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가져올 내년 네. 총선의 영향이에요. 네. 미칠 후폭풍.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국회로 갈 거고 그러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런 사안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에 엄청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중순에 공관위가 출범을 해도 연말까지 뭐 그게 뭐 탈락자가 나오진 않겠니. 다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순조롭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